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드디어 제가 여기서도 두 번째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도 써있죠.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 예전에 제가 상성방송에 가갖고 했던 내용이긴 한데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제 그 유튜브 채널들이 갖은 공격으로 폭발을 당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것도 요즘 저의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졌죠. 요즘 당군주와 이런 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나라인데, 그 유럽이 다 들어갈 정도로 큰 나라죠. 근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그건 그만큼 우리가 주변 국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유학하면서 살던 당시에 봤던 중앙아시아의 고대사와 우리의 고대사가 일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예전에 소개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크죠? 네, 저 사이즈가요, 유럽이 다 들어간대요. 그 동유럽, 서유럽, 그 다음에 저기 독일이 있는 중부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까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그거 다 들어가야 카자흐스탄 땅 사이즈 크기랍니다. 인구는 별로 안 많아요. 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요 주변에 이제 스탄이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있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나라는 인도 아리아계 어족입니다. 그리고 요 네 개만 투르크계 언어를 써요. 그리고 이 지역에 가면은 이제 제가 조사하고 한국에서 발표했던 그 탱그리 사상,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많이 있죠. 이 카자흐스탄을 제가 가서 인상 깊게 보게 된 건 뭐였냐면은, 그 고조선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조선 얘기할 때 보통 뭐 전설이다, 신화다,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중국 역사책에서도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 물론 고조선. 예, 그러나 우리는 뭐 구체적인 역사책이 없다고 해서 이걸 자꾸 신화로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문헌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우리가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전설의 국가인 고조선의 시스템이 이 현재 21세기를 사는 카자흐스탄에 존속한다는 겁니다. 요건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요게 카자흐스탄 전토 중에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을 오르타주스라 그래요. 오르타란 말은 중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앙 주스. 근데 이 주스라는 게 그 옛날 금나라도 그랬듯이, 금나라를 우리가 금나라로 알고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조센이라 불렸습니다. 금나라도 조선이었어요. 조센. 그렇게 불렸듯이 이 카자흐스탄인 게 대외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에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주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스라는 거는 원래 15세기에 카작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그러니까 카작이라는 민족이 세운 칸의 나라라고 해서 카작 한국이 생기는데,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주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주잔에서 왔어요. 그 주잔이라는 거는 옛날 그 몽골족에 있었던 유연이라는 나라 있죠? 그걸 얘네들 주잔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어원을 같이 하는 그러한 발음인데, 그 주잔이란 발음조차도 조선하고 같은 비슷한 발음이죠. 저는 조선이란 단어가 음차 문자로 표기하는 한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주잔이란 단어에서 주스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는데, 그 보면은 고조선이 마한지난 변환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3주스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르타 주스, 그리고 크스 주스, 작은 주스라 그래요, 카자흐로 하면. 그 다음에 울루 주스, 큰 주스 해가지고 3개의 주스 시스템으로 간다. 고조선이 마한지난 변환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조선과 비슷한 음차 발음인 주잔이라는 나라에서 주스라는 발음을 따서 지금의 카자흐스탄이 그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3조선, 즉 3주스 시스템으로 오르타, 크스, 울루주스를 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들이 나옵니다. 그 고조선도 연방국가였잖아요. 여기도 연방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부족들이에요. 부족의 연맹체입니다. 부여도 그랬었잖아요. 똑같아요. 그 시스템이 지금도 여기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연맹체가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연구했던 거는 노가이, 쿰착, 케레이,
그 다음에 캉르 위순이라는 부족에 대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들은 우리 한민족하고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캐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죠.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연을 했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랬고 지금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여기 카자흐스탄의 족보의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아까 써있죠. 여러 민족들. 이 민족들에 대한 족보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나이만, 아르근, 탑은, 텔레우, 케레이, 캉르 등등으로 부족 명칭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은 130개 민족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130개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에요. 네. 그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카자흐 한국, 오늘날의 카자흐스탄의 주스라는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이 카자흐 한국을 만든 15세기 사람들인데 하필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케레이야. 네. 그래서 난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명칭 그냥 쓰지 않거든요. 서로 쓰는데 다만 성씨제도가 한국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가 아빠가 김이면 아들도 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중앙아시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따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3대가 지나가면은 없어집니다. 왜? 할아버지 이름, 아빠 이름, 내 이름 이거를 부르는데 내가 손자를 낳으면 할아버지 이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앞쪽과 이쪽이 연결을 못 찾는데 보통 그걸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쓴 게 족보예요. 내가 어느 부족 출신이다. 예. 그게 우리나라의 본관하고 성하고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카자흐 한국이라는 시스템, 오늘날 고조선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15세기에 카자흐 한국을 만들었던 케레이한과 자니베칸.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일대 카자흐 한국의 칸으로 케레이한이 추대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 주스라는 시스템이 어디서 왔냐면 동쪽에 그 중국에 살 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중국에 살 때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끼어들어갖고 이게 중국의 전통이 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중원에 살았을 때 그때 얘기 아닙니까? 그 조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봤던 아까 했던 캉글리, 케레이트, 케레이 이런 부족들 책을 주로 위주로 봤는데 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한 단국이 얘기만 나왔다면 위서라고 자꾸 난리치죠. 이거는 정식 정부 간행물입니다. 책 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는 알라시 역사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통령 밑에 직속기관이에요. 카자흐스탄이 독립하고 나서 자신들의 조상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역사연구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간행되는 정부 간행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환뽕, 국뽕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 한 단국의 존재 자체도 몰라요. 예. 자,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자, 어때요? 유라시아 대륙에 거대한 자기네 그 투르크계 민족의 국가가 있었답니다. 한국까지 딱 써놨죠. 그려놨어요. 여기가 빠진 이유는 오늘날 여기 중국이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빼버렸는데 원래 여기 다 포함이죠. 예. 그래서 넓게 동유럽서부터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광활하게 자기네들이 퍼져 살았다. 물론 발원지는 파밀. 이거 한단국이랑 똑같죠. 이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역사를 만약에 남의 거를 베꼈다 치면은 기껏해야 중국 정도가 나올 만한데 그렇잖아요. 중원. 우리가 중원에서 왔다. 근데 우리나라 부도지가 됐던 한단국이 됐던 파미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생뚱맞죠.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사막지대고 우리가 수천 년간 그 지역은 사막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우리 고대 역사책에는 저기를 얘기하는가? 발원지로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쪽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역사책을 베꼈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과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주 지역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문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문명이 발견되긴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농사를 짓고 우리 농사 보통 얘기하면 쌀 농사 얘기하죠? 근데 밀농사도 농사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갖다 벼농사만 잡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밀농사도 농사예요. 인류 최초로 면을 만들어서 먹은 사람들이 위구르족이에요. 10,000년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00년 전에 면이 있었다는 소리는 10,000년 전에 이미 밀을 재배했다는 소리예요.
밀을 재배해서 면을 뽑아 먹었다는 게 여기서 발견이 됐죠. 예. 우리가 맨날 짜장면 먹고 한다고 중국 음식이 좋아하는데 면 요리 다 이쪽입니다. 중국 애들이 요즘 김치 공정하면서 자꾸 중국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중국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위구르 음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예. 그래서 여기 고대 문명이 있었다라는 전설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적도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공안들이 못 들어가게 방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핵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엔 고대 문명이 있습니다. 있었고 있었다는 걸 기록한 학자들도 많아요. 네. 자, 그래서 고대 황국의 존재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서양에서 이제 제임스 처치워드라고 무대력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위구르 제국이라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물었어요. 이 무는 무시하세요. 저 이거 별로 언급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이 지역에 거대한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는 거를 위구르인한테 들은 얘기를 여기다 같이 지도에다 반영을 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파미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이 위구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위구르 역사학자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란데 타타리에서 프랑스 측 자료예요.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유라시아에 어떠한 유목 국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비슷하게 그려졌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러시아 자료. 벨리카야 타타리아, 대타타르라는 건데 어쨌든 유라시아에 걸쳐 거대한 아메리카 대륙까지 들어갔는데 뭐 어느 정도 이쪽에 손성태 교수님 쓰신 거 보면 인디안 언어 한국말 비슷한 거 있죠? 저거 맞다고 봐요. 단 전 발해 유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해 때 이미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안에서 한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자는 발견되지 않아서 저는 고조선 당시에 이주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유라시아에 거대한 국가가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지역은 바로 우랄 알타이 어족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고대 우랄 알타이 어족을 가진 사람들이 연방 국가로 살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 아니 현대 시대에도 카자흐스탄이 연방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도 뭐라 그래요? 러시안 페더레이션, 러시아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도 연방이 존재했는데 옛날 때 연방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알타이족은 연방 국가 만들면 안 되니까. 있었잖아요. 지금도 존재하잖아.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존재하는 고대 고조선 시스템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삼주스 시스템이라던가 그 다음 이 지역에 있었던 거대한 그 유목 국가의 실체가 이렇게 여러 국가의 전설이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지도까지 나오고 있죠. 플러스 그 지역이 우랄 알타이 어족인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고대의 우랄 알타이계 어족들이 유라시아의 거대한 연방 국가를 만들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랬고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이 지역에서는 장당 국가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당 문명이 기원은 몰라요.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 문명이 AD 643년인가? 예, 그때 정도에 그 송첸캄포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티베트의 언어는 지금의 시노 티베트 어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어족이었습니다. 원래 티베트 원주민은 지금의 티베트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원래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계 어족을 쓰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장족, 강족 이런 사람들. 예. 그러나 저 때 이후부터 급격히 중국어화 돼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역이 바로 동유럽까지 펼쳐선 거대한 국가였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지명을 썼는데 요 밑에 보면 나오는 이런 그 카일라스산 굉장히 유명한 그 산이죠. 그리고 호탄. 이 호탄이라는 제명, 이 이름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 주로 많이 사는 옥 있죠. 중국 관광 가면 사는 옥.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호탄옥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화전옥이라고 불려요. 화전. 그 화전이라는 단어가 호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현지 단어는 이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비공개 강연한 거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죠.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다. 왜? 최초의 사과를 재배한 지역은 여기다. 인류 최초로. 그랬고 이 지역에서 사과를 먹고 이덴에서 추방된 전설이 여기에 존재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대 인류가 이 지역에 있었을 거라는 거는 신화에서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었다는 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랬고 여기 보면 아까 했던 케레이족 이 족보책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9개의 위구르 부족이 그러니까 위구르 한국이가 코리아 한국이 아니라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한국계 민족들이 9에서 10세기경 건국한 왕국들로 이 사람들로부터 케레이가 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으로부터 케레이가 갈라져 나왔대요. 근데 이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9개의 민족인데 이 9개의 민족이 12개의 국가를 만들었대요. 시기는 9에서 10세기인데 요거 비슷한 내용이 한다고에 써 있잖아요. 9이족이 12황국을 건설했다. 숫자 9와 12가 나오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위구르족으로부터 분파한 케레이들이 9개의 민족인데 그 9개의 민족이 12개의 케레이 연방을 만들었다. 위구르 연방을 만들었다. 그렇죠? 제목도 특이하게 아르한가의 오르타 발르기래요. 아, 요거는 카자거를 알면은 좀 좋은 내용인데 오르타 발르. 오르타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앙, 센터, 발르, 생선이에요. 생선 왕국. 왜 그럴까? 뭐 이거 천문 얘기지만은 AD 9세기에서 10세기 아닙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거든. 물고기 자리 시대 왕국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내륙 국가에 무슨 물고기입니까? 이건 천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 천손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로서 오르타발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당연히 물고기 자리 시대가 전 2000년 동안의 이 별자리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왜? 우리 한민족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별자리를 따라서 움직였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 당연히 물고기 자리 시대의 중심, 오르타발륵을 중심으로 12개 연방 국가를 만든다. 굉장히 이해가 썩썩 되는 내용이죠. 이게 천문학적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홍수가 났을 때 이 고대 산간지대에 살다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그 조성재 그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바이카로스 무당들이랑 가서 그 브리아트 샤먼들이랑 이런 거 굿도 하고 이렇게 비교 그런 거 할 때 우리 그거 굿할 때 그 왔던 그 브리아트 그 치과 의사분이 너 어디서 왔어? 그러는데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뭐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서 그 한 거 제가 영상도 옛날 때 보여드린 거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서쪽에서 왔어. 여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이카로스에 가서 머물렀고 한국, 타타르, 일본 이런 사람들은 더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언제냐? 12,000년 전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 한남국이 안 봤어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홍산 문명에 나와서 오키 문명이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 있어요. 이거 내몽골, 이거 잉카 문명, 이거 바이킹, 요거 흉노. 어때요?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지제 문양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얼핏 보면 가야 것 같죠? 신라나, 요 카자흐스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요렇게 생긴 토기가 있어요. 요거 가야 거예요. 요거 로마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트루스칸.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 국가를 건설했던 사람. 늑대전 먹는 전설 알죠? 로물루스, 레물루스. 얘네들이 에트루스칸족이에요. 에트루스칸족은 서양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지만 저는 터키 학자 쪽의 그 주장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최초의 유럽의 정주민들은 인도 유럽어기 어족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덤 양식들, 적성 목각본, 요거는 가야, 요거는 러시아, 요거 카자흐스탄, 영국, 켈트족들 스키타이의 일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비슷한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당목 문화,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당목이 있죠? 민속촌 가도 볼 수 있는 것들. 요게 영국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직 켈트족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가면 당목을 볼 수 있어요. 이 앞쪽에서 무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당목이 있어요. 이런 거 아마 영국 애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알면은. 요 우리나라, 일본, 카자흐스탄, 티베트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당목 문화, 이런 것들도 똑같이 다 있는 거야.
유라시아 대륙에 공통의 문명이 있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타이 겨우족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당군나라 카자흐스탄 책을 처음 했을 때 얘기였고, 나중에 뒤로 갈 때 제가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지만 여기에는 인도 유럽 어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약간 좀 아시아 중심으로 쓰긴 했는데 뒤에 뒤늦게 발견을 하게 돼서 제가 다음번에 쓸 책에 첨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알타이계와 인도 유럽어계가 공유했습니다. 왜냐? 지배 계급이 두 개였어요. 이걸 제가 초창기에 간과했었어요. 무사계급과 종교계급. 종교계급은 주로 인도 유럽어계. 금발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들이 태양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이 있을 때 그런 백인 여자들이 여자 샤먼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뭐 했느냐? 군사입니다. 왜냐? 말 타고 싸우는 거는 동양인이 제일 잘했거든. 징기스칸 때도 보세요. 완전 개작사를 내버리잖아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군사 유닛은 기마궁병이에요. 근데 기마궁병은 이쪽 아시아가 최고였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군사 계층은 동양인들이, 그 종교는 백인들이 맡았어요. 서양인들이.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정략 결혼으로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하고 동양인 사이에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호녀라가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당군이에요. 재정일치의 군장. 예, 두 계급, 지배 계급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라 황남대총에서 나온 DNA의 엄마 유전자가 백인입니다. 아빠 유전자는 동양인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처럼 당군 신상의 얼굴 바꿔야 될 거예요. 예, 좀 더 백인의 얼굴이 있고 털이 좀 더 더부룩하고 등치도 컸을 거예요. 완벽한 동양인은 아니었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스와 조선 아까 걸로 가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에 파미르고온에 색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은 파미르고온에 삭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색, 삭. 뭔가 발음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 때 그 배운 사자성에 나온 세옹지마.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배울 때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 전화위복이다 할 때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세옹지마의 세가 고대에는 석이라 발음됐습니다. 색, 삭, 석. 그리고 세옹지마 할 때 세가 오늘날은 현대 한자가 변방을 할 때 하는 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방 노인의 말 해서 세옹지마라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스키타이족 노인의 말일 겁니다. 그 새가 스키타이를 상징하거든요. 기마민족. 예. 왜냐? 그 당시에 중국인들 말 못탔잖아요. 한무제 때 그 추한만가? 그거 저기 소구도족에서 국에 가서 가져와갖고 그때부터 그 기마병 양성시켰잖아요. 그 이전에 없었잖아요. 중국에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옹지마라는 속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중국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는 스키타이족의 노인의 말이라 해석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고사성어 이야기 자체가 다 스키타이족의 이야기입니다. 말 타고 싸운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그 지배자 혹은 신의 명칭을 우리 당군이라 부르는데 물론 당골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선 탱그리. 발음 비슷하죠? 당골레, 탱그리. 색족, 삭족.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국가명, 우린 조선이라 불렀다는데 거기는 주장. 오늘날은 주스라 발음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3조선 시스템으로 갔죠. 우리 마한지나 변화, 거기도 오르타크스 울루. 발음은 다르지만 어쨌든 세계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연방 국가를 아우르는 공동 수도가 우리는 뭐라 불렀다? 아사달.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저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게. 이 컨셉을 어떻게 같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지금 카자흐스탄이 이거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하고 나서 이제 문자 바꿨고, 러시아 키릴 알파벳에다 드디어 영어 알파벳으로 문자를 바꿨고, 지금 국가 시스템도 소비에트 시스템을 그대로 쓰다가 공산당 그 시스템을 지금 이 주스 시스템을 복원시키고 있어요. 조금씩 복원시키고 있어요. 왜? 돈이 들고 사람들이 소비에트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바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스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수도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꾼 게 정말 저는 아쉬운데, 그거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일대 대통령이 너무 독재를 세게 하는 바람에 이름 바꾼 건 내가 봤을 때 큰 실수라 봐요. 그냥 아스타나로 남겨놨으면 정말 유종의 미를 걸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르술탄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스타나였다. 그래서 그 주잔이라는 발음이 중국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한자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이족이 만들었죠. 그래서 고스톱도 동네마다 규칙이 다르듯이 한자를 읽는 발음은 민족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 한민족과 일본인들이 쓰는 한자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방민족이 만들어서 서로 다른 발음을 썼다고. 요 한자들을 우리는 연연, 유연, 여여, 예예, 단단이라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유연국입니다. 우리 북방민족에 유연이 있었잖아요. 그 유연에 대한 한자 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 발음은 이렇게 돼요. 거의 이응 발음으로 나가. 밑에 단단만 예외예요. 여기 나중에 타타르라는 발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큰 지도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란데 타타리에, 벨리카야 타타리아. 그 타타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단단. 발음은 뭐다? 주잔. 조선. 그랜드 타타리아는 결국 한국 발음으로 바꾸면 대조선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중국 발음은 루루, 로우란, 루루, 루이, 루이, 탄탄이라 발음해요. 여기서 나온 게 청나라 애들 자기들 얘기할 때는 누란. 여기서 나온 발음이에요. 아니면 투르크인들이 얘기한 투란. 여기서 나온 발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카작 발음은 주안지안, 조우잔, 주주, 조우조우, 탄탄. 그래서 이응, 리을, 지읒이 서로 왔다 갔다 발음이 변한다는 걸 발음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아, 여기선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예. 우리가 계집 여자를 여자로 발음 안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죠. 우린 여자 그러죠. 여자 이응 발음. 북한은 뭐래요? 여자 이쪽 발음으로 하죠.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계열 발음으로 가는 거 아시죠? 훈민정음 발음 규칙에 의해서 기역, 니은, 미음, 리을, 시옷, 이응 5개 발음 기준으로 해서 획수 붙이잖아요.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계열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자 그런데 우리는 여자, 니은과 이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순, 리순, 그렇죠? 아, 이런 발음 규칙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서로 발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한다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연국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게. 이 유연국도 한국사에 전 포함시켜야 될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느냐. 이 유연국들이 생겨서 망할 때까지 왕들의 이름이 목구리예요. 한국 발음으로는 우꾸리입니다. 근데 우리 그 중국 발음, 지금의 중국 발음은요 사실 여진족 발음이거든요. 몽골어와 여진족의 한자 발음이 오늘날 중국 발음의 표준화가 된 겁니다. 한족 발음 표준화가 아니에요, 이게. 만주족과 몽골족 발음 한자 발음 표준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 모쿠리가 나와요. 모지리. 다 이렇게. 모지리가 무슨 말이냐? 고구려의 티베트 발음입니다. 범어잔명에 보면 범어잔명에는 고구려를 고구려로 발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고구리다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범어잔명에 보면 고구려를 모쿠리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유연 왕들의 이름이 전부 다 모쿠리야. 모지리. 이 고구려 성씨가 여기 왜 들어와 있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제가 써놨죠. 주장국의 건국자 이름은 유구려 목골려다. 모지리. 범어잔명으로 해서 고구려의 명칭은 무쿠리라고 나온다. 모지리. 예, 그래서 몽골 중앙아시아의 발음이 모쿠리입니다. 지금 몽골 제국의 몽골이란 이름은요, 고구려 명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몽골이란 명칭은 언제 나오느냐? 12세기에 나왔습니다. 징기스칸 시절에. 근데 12세기에 몽골이라는 이름이 나온 건 민족 명칭 그때 탄생한 거예요. 몽골족이 생긴 게 아니라 몽골하고 이제부터 우리 부르자라고 정한 거예요. 누가? 징기스칸이 정했는데 그 몽골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예로부터 불렸던 명칭이에요. 그거를 따온 거예요. 근데 그 몽골, 즉 모쿠리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쓰인 거는 고구려예요. 범어잔명에 표기된 고구려의 명칭이 6세기입니다.
예, 몽골보다 무려 400년에 앞서서 고구려를 모쿠리라고 불렀고 그 모쿠리가 나중에 몽골 제국의 무굴 제국, 무구리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서 그게 오늘날 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몽골을 몽골 부르죠. 카자흐인들은 몽골인들은 몽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쿠리라고 불렀어요. 무쿠리? 무쿠리는 고구려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명칭들이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돌골족의 비석인데 이건 당나라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나당연합군은 신라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중국하고 편을 먹고 우리 민족을 박살낸 게 아니라 끼리끼리 뭉치고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왜? 당나라와 신라는 지배계급이 선비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고구려, 백제가 또 같은 민족입니다. 몽골계예요. 고구려, 백제, 일본이 같은 계통이고 신라와 당나라가 투르크계로 같은 민족이에요. 결국 이 삼국통일전쟁은 몽골계와 투르크계의 전쟁이었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나라의 비문양식과 신라의 비문양식은 같습니다. 고구려, 백제 다르죠. 둘은 같아요. 심지어 돌골제국까지 똑같아요. 윗모양을 보세요. 똑같죠. 위구르 제국 똑같죠. 같은 민족끼리 같은 양식으로 가요. 요거 경교, 유태인, 합병에서 유태인 나타나죠. 이게 제가 한유 동료로 얘기할 때 자꾸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얘네들이 같은 비석 양식으로 움직입니다. 왜? 얘네들 같은 계통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 있죠. 몽골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있습니다. 몽골서부터 우크라이나까지 이 비석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카자흐스탄 지도 있었죠? 걔네들 그 지도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부터는 한반도서부터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자기네 그 거대한 제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유물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했고, 요것도 문무왕 비문인데 문무왕 비문에 뭐가 나와요? 자기는 투후의 자손이라고 해갖고 흉노랑 연결됐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맨날 우리가 중국 4대주의에 물들었다면 동이 서용 남만 북적해서 중화주의적 입각했다면은 중국 한족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흉노족의 자손이라는 걸 신라 묘비에 쓸 이유가 전혀 없어. 이거는 신라 조선시대 4대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을 모욕하는 행위지 결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라시대 때 문무왕은 왜 그런 말을 썼어요? 투후의 자손, 즉 김일제의 자손이라는 소리잖아요. 왜? 자랑스러웠으니까 썼겠죠. 그 당시에 자랑스러웠나 보지. 조선시대 때는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그 얘기는 뭐다? 신라 계통이 바로 유라시아 초원대에서 온 북방민족의 자손이라는 게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묘비 양식까지도 중앙아시아 스타일이야. 내용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라 얘기하면 경상도의 조그만 나라가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했습니다.